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패닉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건되었다, 경찰에.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그 기사 내용을 보자면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많기도 하다, 장관을 입건했다. 그래서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서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자, 박세현 서울고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45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고, 군인이 19, 현역이 17, 예비역이 2명이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경찰 5, 당정 관계자 21, 국무위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9명 뭐 이렇다. 그리고 유인촌 장관도 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날 오전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때 한 총리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몇 가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입건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건이라고 하면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큰일 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 공포스러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물론 이제 정식 절차에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는 명백한 겁니다. 자, 입건은요,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이 사건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등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대체로 경찰 혹은 검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건이 공식 수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심지어 구속돼서도 거부권을 그 원칙적으로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입건을 보고 떠올리는 그런 공포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그 공포를 느끼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이 전체적인 절차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고소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이 입건이고요. 고소로 인해서 입건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사라고 말하는 게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뭐 진술 혹은 뭐 현장 검증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입건된 사람은 어쨌든 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검찰 송치가 이제 그 다음 과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검찰로 넘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이었겠죠, 그 수사의 주체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소 여부를, 검찰 송치 과정에서는요, 공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기소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불기소하겠다, 예를 들어서 혐의가 부족하거나 처벌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구속 상태시잖아요. 김용현 장관께서는 그 일단 기소가 되신 거라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 기소 다음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 형사법인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헌법과 관련이 있다면은 헌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재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제 지켜보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물론 무죄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지금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입건만으로는 아직 막 너무 그렇게 공포를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계속 이 이야기가 묻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독대를 하셨다고 또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다. 당연하게도. 왜냐, 그
독대를 끝내고 나오는 우원식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우원식이랑 시민단체랑 아마 짜고 이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이랑 짜고 벌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어쨌든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한덕수 총리님도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게 된 게 아직 아닙니다. 왜냐? 아직 재판을 안 했잖아요. 이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이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제법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어차피 이거 안 될 거니까 일단 직무나 정지시키고 시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돌리려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닌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라고, 잠시 이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것이지만은 일단은 이런 절차상의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한테도 뭐 2차 소환을 의뢰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이것도 두고 봅시다. 2차 소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하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사실 자체가 엄청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댓글을 쓰고 커뮤니티 글을 쓰고 여러분께 이제 이걸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요, 민의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이 30%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저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 지들 입장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님의 행보를 우리는 계속 주목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감사하고 더 힘내서 더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